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모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미리 다른 걸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주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 좀 급하게 바꿨습니다. 요즘 주가가 급등한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두 기자한테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2,000원을 든 그 돈봉투가 있어요. 이 돈봉투를 두 사람한테 판다라고 하면 얼마에 사겠어요? 돈을 주고 사야 되나요? 그냥 값어치를 매겨서 산다라고 하면 뭐 글쎄요. 봉투값을 더 쳐야 되나요? 선배가 주시면 그냥 받겠지만 2,000원 정도는 그냥 줄 법도 한데. 그럼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예. 2,000원씩 다 돈을 모아갖고 한 100억쯤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100억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해요. 아직 어떤 회사를 살지 모르지만 뭐 좋은 회사를 찾아갖고 인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 그 각자가 가진 돈, 그 2,000원은 얼마에 거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2,000원?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그 100억 원을 그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 기업 인수합병의 귀재,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기업을 이제 합병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2,000원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주실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할 그 스펙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2,000원에 대한 얘기예요. 현금 2,000원이죠. 현금 주고 주식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게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을 모아다가 법인을 하나를 세워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해두고 있다가 기업을 합병할 때 그 돈을 쓰겠다라는 거. 이게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 거는 맞는데 그냥 회사 실체는 2,000원 덩어리가 모여있는 현금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스펙 종목마다 그 사이즈만 조금씩 달라요. 2,000원씩 많이 모아놓은 건 한 200억쯤 되기도 하고 뭐 좀 적게 모인 거는 한 50억, 뭐 70억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좀 그렇죠. 현금만 해서 얼마 들죠?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누군가한테 상장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방법은 우리 흔히 IPO라고 얘기하는 거, 이 기업 공개 이게 이제 정식 관문이죠. 정식 루트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주관사의 코치를 받아서 기업들이 자기 내용을 이제 낱낱하게 좀 공개를 하고 그걸 토대로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 그 기업은 자기 주식 일부 아니면 또 이제 새로 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내놓고 자금을 투자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일반인들한테 선보이는 것. 이게 이제 기업 공개고 IPO고 상장입니다. 그런데 상장이 이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장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그러니까 아직 상장을 하지 못한 A라는 기업이 있고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B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A 기업은 B 기업과 합병을 하는 순간 상장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합병한 뒤에 이름을 그 A로 그냥 쓰든 아니면 B로 쓰든 아니면 A라는 이름으로 뭐 새롭게 만들든 뭐 아무런 거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상장 기업이든 A 기업은 그 IPO라는 정문을 거치지 않고 B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그 연문이죠. 우회로로 삥 돌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걸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거는 내 몸뚱어리를 이용을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다른 말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부르죠. 그럼 스펙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피인수합병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하고 합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 주주들은 갖고 있던 그 스펙 주식 대신 그 합병할 기업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스펙 가치는 그 합병을 추진할 즈음에 이제 주가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피합병 법인 그 기업의 가치는 따로 평가를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 가치는 당연히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기업 가치 평가는 합병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아, 그것도 이제 회계법인이 실사를 해요. 그래서 실사를 하고 비율을 정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할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급한 부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즘에 주가가 이제 급등한 종목 스펙들이 많잖아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라고 지난주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을 하자마자 따상을 기록하더니 그 이후로 이제 따상 포함해서 상한가를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제 대단한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00원 막 그 위로 올라갔다가 조금 오늘 조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스펙 주가가 뭐 1만 원, 10,000원인 종목이 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제 이 스펙이 주가가 10,000원인 상태에서 합병할 기업을 이제 찾아서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합병할 그 기업, 피인수합병법인의 가치는 회계법인이 이제 알아서 평가를 할 거고, 스펙은 이제 지금 주가가 1만 원이라고 치면 당연히 이제 그 1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합병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펙은 처음에 공모가 원금 2,000원이 이제 1만 원이 됐으니까 합병 비율 산정할 때 굉장히 이제 스펙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병할 기업의 주식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병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스펙은 주가가 이제 5배나 올랐잖아요. 오르긴 했지만 스펙 자산은 주가가 2,000원일 때나 10,000원일 때나 똑같이 현금 2,000원밖에 없거든요. 자산 가치가 2,000원인 주식을 10,000원으로 평가를 해서 합병을 하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훨씬 불리하잖아요. 뭐 이런 합병을 기업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스펙 주식을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겠냐 이제 다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죠. 손실 입는 거죠. 스펙은 그 상장할 때부터 그 목숨이 이어지는 그 수명 기간을 딱 정해놓고 상장을 해요. 딱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3년 안에 합병할 만한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하지 못하면 그냥 상장 폐지가 돼서 사라져요. 근데 스펙 주가가 10,0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주가가 높으면 기업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스펙 주가가 다시 뭐 2,000원으로 다시 내려오든가 뭐 근처쯤으로 와야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상태로 이제 계속 있으면 합병 추진을 못할 테니까 당연히 3년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서 상장 폐지되겠죠. 합병 못하고 상장 폐지되면 5,000원,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하품 못 받는 건가요?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 처음에 그 내가 이제 공부한 자금 2,000원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스펙은 그 공모했던 그 원금 자금의 90% 이상을 안전하게 이제 보관해 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스펙들 대부분은 이제 거의 전액을 예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원금에 약간의 이자가 붙겠죠. 굉장히 이율은 낮지만 뭐 그래서 3년 안만 묵히면 한 2,000원이 한 2,050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5,000원,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거 돌려받으면 엄청나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 주식은 합병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모가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모가인 그 주당 한 2,000원 근방 요 정도에서만 매수를 하면 그리고 다행히 그 스펙이 합병에 성공을 하면 주가는 좀 자연스럽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2,000원 근처, 뭐 2,000원 정도에서만 산다고 하면 뭐 원금이 손해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그럼 지금 스펙 주가를 보면 2,000원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관련 소식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2,100원을 넘는다, 2,200원을 넘는다. 이건 좀 이제 위험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상장하기는 했지만 합병 후보가 있다는 뭐 내부 정보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이거는 그 민감한데 만약에 합병할 그 후보 기업을 미리 딱 찍어놓고 스펙을 만든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철컹철컹이에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2,000원보다 높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2,100원, 2,200원 뭐 이런 수준은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워렌 버핏이 그 돈을 맡아서 운용을 한다면 아니면 뭐 기업 인수합병 전문 뭐 기업 사냥꾼이 그 운용을 한다면 이거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뭔가 이제 합병을 잘 해낼 것 같은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만큼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뭐 그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스펙을 워렌 버핏이라든지 전문 기업 사냥꾼이 운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증권사라든지 스펙 만든 증권사라든지 스펙 발기인들이 있어요. 그 이제 금융회사들인데 그런 그 회사의 스펙 전문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병할 기업들을 많이 좀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스펙은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모펀드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부터 모아서 펀드부터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그 운용사 혹은 그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펀딩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과거에 이제 그 운용사 아니면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었었는데 그 펀드를 운용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뭐 이런 레코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뭐 간혹 주로 이 펀드는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지만 뭐 주로 상가 같은 데다 많이 투자를 하더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투자처에다 투자를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코드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펙에 투자할 때에도 스펙을 투자하는 운용사가 누구냐, 그 스펙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보고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합병 비율 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거는 좀 이제 스펙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저 개인적인 기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기자들보다도 스펙을 좀 관심 있게 오래 들여다본 기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라는 부분도 좀 미리 밝혀둘게요. 자, 스펙이 우회 상장할 그 비상장 기업들을 위해서 오직 이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꾸로 그 스펙과 합병을 원하는 기업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그 IPO라는 정문 놔두고 그 스펙과의 합병이라는 그 우회로를 선택을 할까요? 거래소 상장 심사 통과 못할 것 같은 기업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공모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우회 상장 넣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이제 공격적이고 과격하네요. 제가 살아 유튜브를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과격한 일인가? 이거는 뭐 굉장히 다들 각자 개인적인 의심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 의심이겠죠. 근데 스펙도 기업들하고 합병을 할 때 거래소가 심사를 하고요. 심사는 받습니다. 또 스펙을 통하면 그 IPO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IPO 추진할 때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분명합니다. IPO 할 때 그 후보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기업 가치 다 평가를 받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제 희망 공모가 적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들 모여갖고 수요 예측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장의 평가를 받아서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스펙 합병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회계법인이 스펙과의 합병 비율을 딱 그냥 정하면 그 정해주는 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스펙이라든지 피합병법인,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평가를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스펙 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해요. 그냥 그 비율로 정해진 비율로 합병하는 게 싫으면 그 합병 주총할 때 반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표결에다가 반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대를 한 다음에 합병이 그래도 성사가 되면 뭐 공개 매수 가격으로 뭐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회계법인이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가치 평가 잘해서 합병비를 정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회계법인도 그 스펙 발기인이라든지 증권회사에서 이제 일감을 좀 따는 입장이라 과연 그 증권사라든지 합병 대상 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을까요? 이건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호기심 천국답게 스펙 투자를 꽤 여러 번 해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예인데 2016년에 합병을 추진했던 스펙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업,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그 작은 회사였는데, 그런데 이 기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 경쟁 기업이죠. 그리고 그 업계 1위 기업, 그 업계 1위 기업이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그 기업은 이제 업계에서 한 3위쯤에서 2위로 올라선 기업이었죠. 근데 합병하겠다라고 그 내놓은 그 공시한 증권신고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2위 회사죠. 2위 회사가 업계 1위 회사인 그 회사보다 몸값을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증권사에도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한테도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합병비율 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합병에는 반대했어요. 합병에 반대했지만 저 같은 일개 주주가 그 몇 주 갖고 반대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합병은 성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고 매수 청구권 이제 행사를 해서 그 원금에다가 약간의 뭐 이자 정도 더 붙은 수준에서 돌려받고 끝났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스펙하고 기업 이제 합병을 잘 했으니까 2017년에 합병 심사 통과를 해서 뭐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합병한 뒤로 주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합병할 당시에 회계법인이 평가했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주가가 그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 그 가장 많이 올랐던 가격이 그 당시 평가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최고점이. 뭐 성장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스펙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스펙 투자자한테 유리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스펙은 그 3년이라는 시한 그 안에 합병할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 증권사 스펙 발기인 그 입장에서는 스펙하고 합병을 해준다는 그 기업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스펙 공모가는 2,000원이지만 스펙 발기인들은 그 절반 가격으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만 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합병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이익이 남는 거죠. 오직 합병에 실패하는 경우에만 그 증권사하고 스펙 발기인들이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봤을 때 스펙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다지 썩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펙은 이렇게 요즘처럼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짧은 시기,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늘상 그 공모가 2,000원 그 근처에서 맴돌았어요. 철저하게 투자자한테 좀 소외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공모할 때 청약 경쟁률 보면 이번에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같은 경우는 뭐 900대를 넘었다라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청약 경쟁률 미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상장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공모가 밑도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다들 공모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또 언제 그렇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스펙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공모가에다가 공모가 원금이죠. 원금 2,000원에다가 이자까지 이제 이건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보장 받으면서 만약에 합병에 성공을 하면 주가 상승할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기회가 있는 투자 상품이 스펙이니까 이런 스펙에 투자를 하자. 이런 기사를 저도 지난 그 10년 사이에 몇 번이고 썼었어요. 그런 사람이 스펙 투자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뛸 때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펙 종목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답이 빤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공개가 될 텐데 영상 공개될 즈음에는 그렇게 급등했던 스펙들 주가가 또 꺾여 있을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빨리 시장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